안녕하세요. 트리플 서비스 분석 시리즈 4편 여행 일정 만들기입니다. 여기 제가 고객 여정, 커스터머 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여행을 하는 각 단계를 쪼개보면은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 전, 그리고 여행 중, 여행 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여행 전 단계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여러 블로그나 커뮤니티, 그리고 사이트들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뭐 항공사나 여행사나 커머스 사이트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또 뭐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의 사이트도 이용을 하는데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은 뭐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리뷰를 남기고 이런 상품 판매 사이트에다가 또 리뷰를 남기기도 하는데, 여행 전이랑 여행 후는 이렇게 고객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행 중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험들은 많지가 않아요. 트리플 안에서 여행 일정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모바일 특화 앱이다 보니까 위치 기반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은 일정과 위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타겟팅된 정보나 상품을 제공할 수가 있고, 또 리뷰까지도 현장에서 바로 수집을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행 전 또는 여행 후에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행 중 단계에 최적화된 서비스가 트리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트리플의 메인 화면인데요. 제가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여행 일정과 목적지를 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트리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을 먼저 등록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정 등록이란 버튼이 있어요. 요 아래도 있는데 어디를 클릭해도 동일한 화면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새 일정 만들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도시가 선택이 되었어요. 이 상태로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제주도가 선택이 되어 있고 디데이까지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봤더니 이 해당 도시의 상품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메인 화면이 제가 선택한 도시를 중심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방콕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제주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은 방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도시에 맞는 상품들, 정보들을 추천해 주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여기 이 일정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행 일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을 만들 때 보통 저희가 지도를 펴놓고 경로를 계획하기도 하고요. 일단 준비물을 정리하거나 그러니까 경비를 계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트리플 안에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장소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트리플 안에 등록이 되어 있는 스팟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면은 위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에다가 각각의 스팟의 위치를 뿌려주고 이 직선 거리를 이렇게 킬로미터로 계산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날짜에도 등록을 해볼게요. 이렇게 등록하면은 자, 2일차에 갔을 때 이렇게 전체적인 동선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팟들을 올려놔서 전체 화면에 뿌려놓고 그 다음에 순서들을 계획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8번은 너무 멀어서 안 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8번을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면 바로 삭제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모바일 채팅창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또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은 2번 다음에 바로 6번으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6번을 3번으로 이동을 시키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엔 순서 변경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여기 있는 섭취코지를 좀 길게 눌렀다가 떼면은 이렇게 순서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완료를 누르고 여기 있는 편집 버튼을 클릭해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순서를 변경하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위로 쭉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동선이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바일 안에서 몇 번의 터치와 드래그로 일정을 계획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더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순서 변경 기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저희가 저장하는 시점을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순서 변경을 해서 드래그해서 내려놓는 시점에 저장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게 드래그 할 때마다 서버랑 통신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 장점은 이렇게 통신하는 통신량은 많아지지만 이런 완료 버튼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내려놓는 순간에 바로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버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트래픽에 대해서 한번 더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의 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프론트 사이드에서
이렇게 변경하면은 바로바로 지도 안에서 순서가 보여지게끔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저장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하다 보면은 사용하는 기술에 의해서 사용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용성에 따라서 약간 UI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기획을 할 때는 참고할 만한 기술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사전에 검토해보고 개발팀이랑 조율해보고서 기획하는 것들도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제 여행 일정을 봤더니 항공편을 등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편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항공사의 편명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항공 운항 스케줄은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명만 알고 있으면은 이 항공편이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이동을 하고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한항공을 선택을 하고 1201편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별도로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이미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값을 불러와서 이렇게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보면은 숙소가 있는데요. 숙소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이미 예약한 숙소가 있으면은 바로 선택해서 등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트리플 안에서 예약할 수도 있고 트리플에 없는 스팟은 제가 직접 추가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제주 신라호텔을 총 5박으로 등록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등록했더니 각각의 데이별로 이 스팟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제주 신라호텔을 터치하게 되면은 여기도 여기 이름을 클릭하면 스팟 정보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 숙소를 선택을 하고 이제 신라호텔 정보가 보여지고 있는데 여행 일정에서 들어온 UI가 이렇게 보여지고 상품 검색에서 신라호텔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의 화면이 보여져요. 상단에 있는 정보는 동일한데 아래쪽에 보면은 가격이 보여지고 이제 판매에 필요한 정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이제 여기 있는 화면하고 동일해요. 이 페이지 자체가 이제 기본으로 저희가 상품 판매할 때 사용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행 일정에서 넘어가도 그대로 이제 이 페이지를 넘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트리플에서 이걸 기획하신 분은 어쨌든 일정에서 스팟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구매할 일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약간 분기 처리해가지고 상품과 관련된 정보는 제외하고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와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트리플이 이런 사용성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를 또 여기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서요. 상단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여행 준비물이에요. 이제 여행 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고 아이템을 추가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이미 준비한 거는 이렇게 체크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이렇게 투두리스트나 태스크 관리하는 것들은 이런 기능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트리플은 여기서 신경을 조금 더 썼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 이름을 터치할 수가 있는데요. 터치했을 때 이렇게 뭐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부가적인 정보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고 아이템과 관련된 팁이 있으면 이렇게 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트리플에 있는 정보 중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트리플에 있는 가이드나 상품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링크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 하나하나도 트리플의 여러 군데로 이제 이어질 수 있게끔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또 이 트리플의 세심한 사용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심한 포인트는 저희가 국내 여행을 갈 때랑 해외 여행을 갈 때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에서 체크리스트로 들어오게 되면은 디폴트로 세팅하는 준비물들이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뒤로 와서 그 다음에 여기 가계부가 있죠. 가계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비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각각 추가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행 일정에서 이렇게 스팟을 클릭해서 비용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공권을 터치하게 되면은 비용 추가라는 버튼이 있고 여기서 항공권 금액을 바로 입력을 해서 항공권 선택이 됐죠. 등록하면은 가계부로 등록이 되고요. 다시 뒤로 와서 호텔도 터치해서 여기 비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금액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숙소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등록이 돼요. 또 저희가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원화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현지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 비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왼쪽 상단에 통화가 있어요.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은 새로운 통화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로화를 추가해 볼게요. 유로. 추가하게 되면은 유로로 바뀌었고 특정 시점에 고지된 환율 정보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환율 정보는 하나은행을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은 바로 계산해서 500유로, 원화로 66만 7천 원 정도 된다라고 계산해서 보여주고요. 그 내용도 입력을 해서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스케줄의 비용이 등록이 되고 아래 보면은 총 합계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를 펼쳐보게 되면은 원화랑 유로화가 각각 보여지게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 유로 같은 경우에도 원화 금액을 간단하게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있고 또 상단에 보게 되면은 요 n분의 1 정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능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뒤로 가게 되면은 여기 상단에 일행과 함께 일정 짜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 일정을 에디트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정 짜기에서 초대 링크를 저는 복사해 보겠습니다. 일행을 초대해서 상대방이 수락을 하면은 여기에 상대방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제 이 사람과 같이 일정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계부에 등록할 때도 여기서 제가 첫째 날에다가 비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유로로 200유로 이렇게 등록하면은 아래쪽에 함께한 사람이라는 게 뜨게 돼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여기 n분의 1 정산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비용을 스팟과 연결해서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통화를 추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합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행을 초대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결제를 나눌 수가 있고요. 최종 정산 내역에서 총 지출 금액이 얼마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굳이 아쉬운 점을 하나 또 뽑아보자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둘이 같이 결제를 했는데 이 사람은 9,000원을 쓰고 이 사람은 1,000원을 썼어. 그럼 이제 비율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n분의 1 정산이기 때문에 그냥 총 금액을 n분의 1로 나눠서 요 받을 금액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입력 필드를 만들고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모바일에서는 최대한 심플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트리플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 일정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기능을 살펴봤고요. 여기서 제가 지도 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데이별로 이제 어떤 스팟들이 있는지가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 있는 스팟을 좌우로 스와이프 하면은 이제 해당 영역에 핀이 꽂히면서 이제 일정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에서 여행 일정을 만들면서 느낀 소감은 모바일의 강점을 굉장히 잘 살린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일정과 내 위치를 알게 되면은 상품이나 정보를 푸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굳이 단점을 하나 뽑아보자면은 이 여행 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트리플에 등록된 스팟을 가지고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관광지가 생겼는데 트리플에 없다. 아니면 나만 아는 관광지가 있는데 트리플에 없다. 그 경우에는 요 일정에 이빨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일정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또 트리플이 모든 도시 정보를 다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탈리아를 가는데 뭐 베니스랑 피렌체랑 뭐 로마를 가겠다. 그런 경우에 보통 엑셀에다가 쭉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서 만들게 되는데 트리플 안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도시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런 일정의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한 일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심플하고 편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일정을 공유하는 기능을 살펴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일정을 공유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터치하면은 테마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배우자와 체험 액티비티 여행을 갔다 라고 해서 선택 완료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후기를 남길 수가 있어요. 후기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행 코스가 자동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된 화면은 이런 식이에요. 상단에 있는 것들은 이제 검색할 때 사용되는 태그성 정보인데 제가 선택한 정보로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고요. 제가 입력한 후기 텍스트가 보여지고 이제 각각의 데이에 대해서
이렇게 썸네일로 지도를 보여주고 스팟들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좀 신경 써서 잘 만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공유되는지 보게 되면은 제주도에 가게 되면은 여기 메뉴가 좀 많아서 그런데 스와이프를 해보면은 여기 라운지란 메뉴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지금 제주도에 담긴 전체 리뷰를 볼 수가 있고 또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신 순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만든 일정이 이렇게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썸네일이 만들어지고 사진들이 추가가 돼서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필터는 아까 제가 선택한 테마를 가지고서 이렇게 여행 코스를 필터를 하게끔 기능이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터치해서 다른 사람의 일정을 구경할 수가 있고, 이게 마음에 들면은 여기에 내 일정에 담기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내 일정에다가 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사람의 일정을 불러와서 중간중간에 몇 개 수정해서 나만의 일정으로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트리플의 이제 여행 일정 만들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하면은 트리플은 고객 여정 단계 중에서 여행 중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고요. 또 여행 일정을 만들거나 위치 기반 기능을 활용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정보를 뭔가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리뷰를 모으는 등의 행위들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트리플은 이제 그동안 다른 서비스들이 하지 못했던 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편이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여기에 있는 항공, 숙소, 투어 티켓, 이 상품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요 항목들이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고 또 이걸 어떻게 구축을 해서 어떠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